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UTV 전기불쑥입니다. 회로이론 스피드 특강 두 번째 장 정연파 교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장 같은 경우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회로이론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기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스피드 특강임에도 이 파트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게 정말 60점만 넘자로 만들긴 했지만은 이거를 모르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실기 가셔도 60점을 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리 스피드 특강이라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내용이기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린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그대로 쭉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출 개념 1번 직류와 교류입니다. 우리가 직류와 교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류는 뭡니까? 우리가 직류 DC라고 표현을 하죠. 다이렉트 커런트가 됩니다. 우리가 다이렉트, 야, 너 왜 이렇게 나한테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 이 말이 뭐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자가 고들 직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압 전류의 파형을 받는데 극성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고든 파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아래 그림 보시게 되면 직류 파형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류 파형이 어떻습니까? 고들 직자, 곧죠. 그리고 일정합니다. 극성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극성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극성은 어떻습니까? 항상 플러스죠. 자, 극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파형을 우리가 직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류의 파형이 음이다라고 할게.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의 극성은 마이너스입니다. 이 파형도 항상 마이너스죠. 극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직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교류 220V를 사용하죠. 교류에 대해서 볼 건데 이 교류는 AC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는 alternating current다라고 해서 우리가 alternate 찾아보시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압전류 극성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파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포인트는 뭐냐면 직류는요 극성이 변하지 않고요, 교류는요 극성이 주기적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기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정 시간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류의 파형을 보시게 되면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류의 얘는 이제 크기도 사실은 변해요. 크기도 변하면서 포인트는 뭐다? 극성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변하는 것을 교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성이 변하지 않으면 직류, 극성이 주기적으로 변하면 교류. 자, 이 정도 개념만 잡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교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요, 빈출 개념 2번 호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호도법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호도법은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각도들 있죠. 30도, 45도, 90도. 이러한 애들은 전부 다 각도법이에요. 그래서 원의 한 바퀴를 360도라고 하죠. 그러면 이 360도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각도법이다. 그럼 호도법은 뭐냐? 사실 왜 호도법을 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좀 말이 길어지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각도법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간결해요. 그래서 전기뿐만 아니라 수학에서도 우리가 각도법보다는 호도법을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둘 다 좀 아셔야 돼요. 각도법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호도법은 뭐냐면은 호의 길이는 반지름 길이의 몇 배인가, 요거를 표현한 게 호도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호는 뭐죠? 호는 원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원을 그렸습니다. 자, 원을 그리고 제가 원의 반지름을 R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의 일부인 호의 길이를 보겠습니다. 이게 원의 일부죠.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이 호의 길이도 한번 볼 건데, 자, 이 호의 길이도 반지름과 같은 R이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채꼴이 나오죠. 부채꼴. 자, 이 길이도 원의 반지름이니까 R이 된다.
그러면은 이때의 각도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잘 보세요. 이 호도법은요, 호의 길이를 반지름 길이의 몇 배인가, 이 몇 배가 호도법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호의 길이 얼마입니까? R이죠. 원의 반지름의 길이 얼마입니까? R이죠. 몇 배예요? 한 배죠. 그래서 이 각도를 한 배이기 때문에 1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1. 그래서 원래 몇 배냐 이런 거는 단위가 없는데 단위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얘의 단위를 1라디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1라디언, R-A-D. 이게 호도법으로 이 각도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의 한 배가 되면은 이 각도는 호도법으로 표현하면은 1라디언이다. 그럼 1라디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각도법으로 표현하면 몇 도가 될까요?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정삼각형을 좀 그리시면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정삼각형을 그려봤습니다. 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R, 한 변의 길이가 R, 한 변의 길이가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각도는 몇 도가 됩니까? 삼각형 내합은 180도인데 정삼각형이니까 전부 다 60도. 그럼 얘도 60도, 얘도 60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잘 보세요. 얘랑 얘를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럼 잘 보면은 이 정삼각형을, 자, 요 부분을요, 손으로 약간 짜부를 시킵니다. 짜부를 시키면 이 R이 어떻게 돼요? 요런 식으로 호처럼 변하겠죠, 호로. 짜부를 시켰으니까. 그쵸? 그래서 얘를 좀 짜부를 시키면은 얘가 되는 거 아시겠나요? 그럼 이 각도는 60도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은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계산을 하면은요, 이 1라디언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각도로 바꾸게 되면은 약 57.3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7.3도 정도가 뭐가 된다? 이 1라디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는 이제 57.3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뭐로 표현하겠다? 1라디언으로 표현을 하겠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의 길이를요, 2R로 늘려볼게요. 2R. 뭐 이렇게 2R로 늘려보겠습니다. 자, 호의 길이를 2R로 늘려볼게요. 그럼 또 이러한 우리가 가스 할명수의 부채꼴처럼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요때 각도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의 길이가 2R이고 반지름이 R이지 않습니까? 그럼 몇 배죠? 2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의 길이는 반지름 길이의 몇 배다? 2배니까 이때를 우리가 2라디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맞죠? 2라디언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3라디언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호의 길이를 3R로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3R로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각도는 몇 라디언?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의 3배니까 3라디언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반원을 그려볼게요. 반원. 자, 반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원. 자, 반원일 때. 자, 반원일 때 요거는 이제 몇 라디언이 될까요? 우리가 반원일 때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 원둘레를 2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반지름 R인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합니까? 2파이R로 구하죠. 2파이R을 2로 나눈 파이R이 요 길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요 길이는 파이 R이 된다. 그리고 요 각도는 몇 라디언이 됩니까?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 몇 배입니까? 파이 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파이 라디언이 된다라는 거. 파이 라디언. 그럼 우리가 파이 라디언을 각도로 바꾸면 뭐가 돼요? 180도잖아요. 180도. 그래서 우리가 파이 라디언이 180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요것만 외우면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파이 라디언은 180도다. 당연한 소리죠. 파이 라디언은 180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도법, 호도법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표 보시면은요. 자, 일단 우리가 뭐 1라디언은 뭐였습니까? 57.3도였죠. 근데 이거는 뭐 몰라도 됩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파이 라디언이 180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360도는 몇 파인가? 이거 2배 되었으니까 2파이죠. 90도는 2분의 1 되었으니까 2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1 되었으니까 3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1 되었으니까 4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1 되었으니까 6분의 파이. 0도는
0라디안 두 개는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표 정도는 기억을 하라. 사실 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파이 라디안은 180이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기에서도 이 각도법과 호도법을 이제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그리 모드, 이 디그리가 이제 각도법이에요. 각도법으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도법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산기에 1을 넣어요. 그러면 계산기가 뭐로 인식한다? 1도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라디언법으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같은 1을 넣었는데 계산기는 뭐로 인식한다? 라디언으로 인식한다. 1도와 1라디언은 완전히 다르죠. 1라디언은 뭐라고 했어? 57.3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디그리로 하면은 계산기가 얘는 1도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라디언으로 넣으면은 1라디언으로 들어가면은 57.3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사인 30도가 조금 이따 삼각함수 할 겁니다. 이게 2분의 1이에요. 근데 계산기에 넣으니까 안 나온다 이거예요. 왜 안 나오겠어요? 30도니까 디그리 모드로 해야지만이 2분의 1이 나와요. 만약에 라디언으로 되어 있으면은 계산기가 어떻게 인식합니까? 30도가 아니라 30라디언으로 인식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수치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을 하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S 570 기준으로 Shift 누르시고 모드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3번에 디그리, 4번에 라디안이 있을 거예요. 그럼 3번을 딱 눌렀어요. 그럼 그때부터 계산기는 1을 넣으면 무조건 1도, 30을 넣으면 30도, 파이를 넣으면 파이도, 그러니까 3.14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4번으로 해서 호도뽀로 바꾸잖아요. 그럼 1을 넣으면 1라디안, 그러니까 57.3도로 해석을 하고, 파이를 넣게 되면 3.14도가 아니라 3.14 라디언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 라디언은 몇 도입니까? 180도예요. 그러니까 계산기가 180도로 인지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산기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은요, 빈줄 개념 3번 주기와 주파수입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발전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기 기계 가시면은 훨씬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지금은 뭐 간략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이해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발전기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기를 우리가 이제 발전기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은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N극에서 S극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N극에서 S극으로 그냥 자기장이 발생한다. 이해 안 되시면 지금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N극에서 S극이 자기장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얘가 코일이에요, 코일. 이 코일이 회전을 합니다. 이 회전을 하면서 소위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장을 코일이 끊어버립니다. 끊게 되면은 코일에서 전압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뭡니까? 발전기가 되는 것이죠. 코일이 이제 뱅글뱅글 도는데, 자, 이렇게 코일이 한 바퀴 돌았다고 할게요. 이렇게 한 바퀴, 360도만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은 코일에 만들어지는 전압의 파형에, 여기 옆에 그려져 있어요. 전압의 파형이 그려져 있는데 딱 요만큼만 나옵니다. 요만큼. 요 파형. 요 파형이 나와요. 그래서 요 파형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 파형 나오는데 2파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2파이가 몇 도예요? 파이가 180도니까 2파이는 360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360도 한 바퀴를 돌게 되면은 요 파형 한 개가 뿅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주기부터 갈게요. 이 주기는요, 파형이 한 사이클을 이루는데 요하는 시간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 한 사이클이 뭐냐면은 이런 교류의 파형을 봤을 때 분명히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초록색 파형이 어떻게 돼요? 반복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초록색 파형을 뭐라고 한다? 한 사이클이라고 하고, 이 한 사이클이 발생하는데 걸리는 시간, 요거를 바로 우리가 주기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주파수는 뭐냐면은 이 주기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주기와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1초 동안에 이 사이클이 몇 번 발생을 했느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요, 상용 주파수다라고 해서 무조건 60Hz를 쓰고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러한 파형이 1초에 60번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파형이 나오는데 몇 초 걸리나죠. 그러면은 1초에 얘가 60번 나오니까 한 번 나올 때 몇 초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60분의
1초가 걸리게 되겠죠. 당연한 말입니다. 이 파형이 60분의 1초마다 하나씩 나오니까 1초 동안 몇 개가 나와요? 60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와 주파수는 항상 역수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를 일반적으로 t로 표현을 하고 주파수를 스몰 f로 표현을 합니다. 보시면은 어떤 관계입니까? 역수관계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뭐 팁을 알려드리면은 요즘에 우리가 이제 MBTI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너 T냐, 너 F냐, 자 이러한 표현 많이 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T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떤 냉철하고 방법을 좀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F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주 감성적인 거예요. 감성적인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요.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나서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A라는 친구한테 연락을 하니까 그 친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수야 걔 안 나. 갑자기 사투리를 쓰지? 뭐 어쨌든 민수야 걔 안 나. 몸 다친 데 없나? 이런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야 보험 불렀어? 빨리 사진 찍어 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 친구는 뭡니까? F라고 표현을 해요. 아주 감성적인 친구. 상대방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고, 야 보험 불러 한 친구는 좀 냉정하게 현실적인 친구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이제 T라고 합니다. 그래서 FT는 어떻습니까? 반대예요. 그러니까 주파수와 주기도 반대 역수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어렵지 않겠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각속도, 각 주파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외우면은 뭐 상당히 이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거 학부 때, 대학교 때 이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오메가는 뭐다? 2파이F다 이렇게만 외우고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 거속시다라고 해서 이 속도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떤 시간 동안 몇 미터를 갔느냐, 그게 이제 속도가 되는 거니까요. 얘는 이제 각속도예요. 각속도. 그럼 각속도는 몇 도 갔느냐예요. 몇 도 갔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호를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 각속도는 오메가로 표현을 하거든요. t라는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세타만큼 갔어요. 세타만큼 간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속도죠. 근데 각도니까 각의 속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 파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형을 잠깐 볼게요. 이 파형을 지금 보시면은 한 바퀴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럼 주기 t 동안 요거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t라고 하는 시간 동안 몇 도 갔어요? 2파이 360도 갔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주기 t 동안 몇 도를 갔다? 한 파형을 간 거죠. 이 t 동안 한 파형이니까 무조건 뭐가 되는 겁니까? 한 사이클이 360도라는 거예요. 맞죠? 2파이만큼 갔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t분의 몇 도를 갔다? 2파이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t분의 1은 뭐예요? 주파수죠. 주파수와 주기는 역수니까. 그래서 2파이 f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각 속도가 되고 2파이 f다. 여기 f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각 주파수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오메가는 뭐다? 2파이 f다.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제가 앞서 대학교 때 이거 의미 자체도 모르고 그냥 오메가는 2파이 f다 이렇게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는 뭐다? 2파이 f다. 오메가는 뭐다? 2파이 f다.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요. 빈출개념4 삼각함수입니다. 사실 삼각함수가 전기기사, 전기사력기사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겠죠. 왜? 수학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시험이라면 삼각함수가 직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전기 공부를 하면서 이 삼각함수를 모르고는 이해하기,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도 이 삼각함수를 모르면은 정말 어렵게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삼각함수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 삼각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번 시간에는 아주 라이트하게 갈 겁니다. 시험 문제 푸는데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아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정의인데 엄밀하게는 삼각 B의 정의가 맞아요. 뭐 어찌됐건 근데 우리가 뭐 삼각함수, 삼각 B 그냥 삼각함수로 통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요,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어요.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고, 지금 세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타가 여기로 정해져 있어요. 자, 여기가 세타일 때, 이 직각삼각형에서 A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되냐면은, 밑변이 됩니다. 밑에 있는 변이다라고 해서 밑변. 우리가 세타를 기준으로는 얘가 뭐가 됩니까? 당연히 밑에 있는 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변 하면은 뭐가 됩니까? 얘네들이 변이에요. 얘도 변, 얘도 변, 얘도 변. 강사님 화장실 갈 때 그거 아닙니까? 제발 여러분들, 그거 아니겠죠? 재미없었고요. 자, 어찌됐건 얘도 변, 변, 변. 그러니까 삼각형은 변이 몇 개다? 3개다. 자, 3개인데 밑에 있는 변이니까 밑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 B는 뭐가 되냐면은 얘를 기준으로는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높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B를 높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C는 뭐냐면은 지금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변이다 라고 해서 빗변 이렇게 부릅니다.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변이다 라고 해서 빗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빗변의 가장 큰 특징은 직각삼각형에서 길이가 가장 긴 친구를 빗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빗변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 C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빗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밑변이라던가 높이는 바뀔 수가 있어요. 왜? 만약에 이 세타가 여기로 잡았잖아요. 근데 세타를 여기로 잡으면 뭐가 됩니까? 여기로 잡게 되면은 얘가 뭐가 돼요? 밑변. 얘가 뭐가 돼요? 높이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합니다. 대신에 빗변은 어떻게 되어 있다? 픽스 되어 있다. 그러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세타를 여기로 했을 때로 정의를 한 겁니다. 이때 사인 세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분의 B라고 되어 있죠. 즉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사인이죠. 사인. 시옷을 적습니다. 사인이니까 시옷을 적어서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C분의 B가 되는 것이고,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다라고 되어 있죠. C분의 A.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이니까 여러분들이 C를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죠. C 해주시면은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C분의 A. 이렇게 외우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탄젠트는요, 앞에 T가 있습니다. 맞죠? 이 T를 필기체로 적어볼까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죠. A분의 B죠? 밑변분의 높이를 우리가 탄젠트 세타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삼각함수의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고, 아래 보시면은요, 삼각함수의 특수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각이다라고 하는 거는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를 얘기를 해요. 이걸 바로 이제 특정각이다라고 해서 특수각이라고 하는데, 이 특수각에 따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값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외우면 좋아요. 사실 수학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실 외워도 됩니다. 외워도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거를 처음 본다, 또는 뭐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왜? 우리는 계산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기에다가 사인 30도 넣으면은 2분의 1이 나와요. 대신 요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디그리 모드로 해야겠죠. 각도니까. 그래서 사인 30도 넣으면 2분의 1, 뭐 사인 60도 넣으면 2분의 루트 3, 뭐 코사인 45도 넣으면 2분의 루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표가 뭔지 예시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우리가 60도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60도일 때 사인은 얼마입니까?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탄젠트 60도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3이 된다. 그럼 여기서 60도다라고 하는 거는 요 직각삼각형에서의 세타 값이 얼마라는 겁니까? 60도다라는 거예요. 60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때 사인의 비율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분의 루트 3, 즉 빗변분의 높이가 뭐였어요? 사인이었죠. 그럼 얘가 C분의 B가 뭐예요?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2대 루트 3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빗변의 길이가 2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정해지죠. 왜? 60도일 때는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높이 B는 루트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코사인 60도는 얼마라고 했어? 2분의 1이죠. 즉 C분의 A가 2분의 1이죠. 그럼 A 값도 나오죠.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가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죠. 탄젠트는 뭐 어떻게 됩니까? A분의 B죠. A분의 B가 얼마라는 거예요? 루트 3이라는 거죠. 탄젠트 60도가.
근데 이미 보세요. 1분의 3이잖아요. 다 구해줬죠. 그러니까 당연히 1분의 1에서 루트 3, 루트 3이 된다. 그리고 직각삼각형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은 2의 제곱. 우리가 피타고라스도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피타고라스 뭡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다. 그리고 보면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루트 3의 제곱이죠. 이게 뭐가 됩니까? 2의 제곱이 되잖아요. 1 더하기 3이니까 4가 된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세타를 알고 길이 하나만 알면은 우리가 각 각도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를 많이 쓰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다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삼각함수 필수 공식이라고 되어 있죠. 요 세 개도 여러분들이 전기 공부하면서 계속 쓰이는 거예요. 계속 쓰이는 거니까 좀 눈여겨봅니다. 일단 첫 번째, 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 제곱은 1이다. 자, 요거를 꼭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역률이라는 개념을 배울 때 이 코사인은 문제에서 주어지는데 사인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근데 우리가 이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인 걸 아니까 코사인을 알면은 사인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 자, 2번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합니다. 2번 사실은 상당히 중요해요. 회로인에서는. 얘는 뭐냐면이 우리가 앞으로 코사인을 사인 또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무조건 그냥 사인으로 다 바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또는 코사인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통일을 할 때 무조건 사인으로 통일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꾸냐? 코사인 세타는요, 사인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세타에다가 플러스 90을 해주면 됩니다. 세타에다가 플러스 90을 해주면은 뭐로 바뀐다? 사인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세타를 세타 플러스 90으로 바꾸면은 코사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만약에 코사인 30도를 사인으로 바꾸세요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30도에다가 90도를 더해주면은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30도에서 30 플러스 90을 해주게 되면은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뀐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코사인 30도는 뭐랑 같다? 사인 120도랑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하다 보면 꼭 나옵니다. 이 탄젠트 세타는 사인 세타를 코사인으로 나눈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삼각함수의 정의 다시 볼까요? 우리가 사인을 코사인으로 나눈 게 뭐라고 했습니까? 탄젠트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C분의 A분의 C분의 B 하면 뭐가 됩니까? CC 약분되고 A분의 B가 되죠.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하면 탄젠트가 된다. 여기 수치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전부 다 사인을 코사인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0을 1로 나누고 뭐 2분의 1을 얘로 나누고 이렇게 다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 탄젠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는 사인 세타 나누기 코사인 세타다. 딱 요 정도 삼각함수 내용만 아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